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5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내일은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이시고 세계 최고의 국가발전 중화공업 건설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가 되는 날인데 국방부가 추도식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노무현, 김대중 이런 사람들 추도식을 막았으면 지금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보수정당이라는 한국의 문명발전사, 국가발전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처하는 이준석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논평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좌파의 기가 꺾인, 아니 겁에 질린 어떤 패거리의 행태를 연상시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혼이 망가진 정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요행이 이런 정당이 정권을 되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사생결단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지, 이준석 국민의힘 믿고 나태하다가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다행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과 이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신문 광고를 내고, 우리 공화당은 내일 서울시청,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 추도식을 거행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2주기 추도식을 거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추모 분향소 서울시청 광장 추모 시간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일보입니다. 자유민주당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이 이룬 불세출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도식을 누가 막는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의 경제기적, 1인당 국민소득이 20.5배 증가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고 10.2%, 소득균형 분배 세계 14위. 그러니까 흔히 빈익빈 부익부가 박정희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부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균형적 배분을 맞춰가면서 고속 성장한 점에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의 천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부흥시킨 박정희가 독재라고 서민을 추락시킨 문재인이 최악의 무능 독재자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유례없는 경제 추락에 소득 분배까지 악화시키고 정치 방역 등으로 보수 야권과 서민을 탄압 핍박하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최악의 무능 독재 정권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 소득이 추락을 했답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3% 감소, 이 정부 출범 4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 코로나 이전의 하락 시작,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시장 소득 기준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불평등 배수가 2019년 14.4배까지 치솟고 계속 악화되어 왔다. 그전 정부는 7배에서 9배 정도밖에 안 됐다. 요새 통계에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국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박정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때의 모든 통계를 보면은 농촌의 소득 증가, 도시의 소득 증가가 거의 같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석학이 평가하는 박정희 대통령, 엘빈 토플러, 키신저, 아이젠하워, 폴 케네디, 등소평 같은 분의 논평을 실었고, 푸틴, 이광유, 김정일까지도 정주행과 대화하면서 유신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 서울은 도쿄보다 나은 민족의 자산이다. 김정일까지도 박정희를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광유입니다. 싱가포르 이광유 지도자는 1990년대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자가 물었어요. 아시아의 3대 지도자, 20세기 아시아의 3대 지도자를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서슴없이 등소평, 그리고 일본의 요시다. 그러면서 한 분은 한국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은 좀 정치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박정희를 가리키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 좀 격하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유민주당 의견광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 울리는 자전적 발언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1977년 봄 기자 간담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난 일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에서 떳떳이 살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해치고 지난 여름 45일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딱 들이밀면은 모든 공항에서 직원의 얼굴이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인사까지 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마약할 사람도 아니고 테러할 사람도 아니고 돈 세탁할 사람도 아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핸드폰, 텔레비전, 냉장고, 또 뭐 있습니까? 자동차, BTS, 그런 기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추도식을 가로막는 문재인 정권 무엇이 두려운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주관해온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는 얼마 전 국방부로부터 이번 42주기 추도식을 불허한다고 통보받았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과 실무협의회에서 코로나 방역 준수를 전제로 작년처럼 축소 조정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 회장은 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부국강병의 아버지에 대한 후손들의 대접이 이래도 되겠는가? 라며 가슴 떨리는 분노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정략적 탄압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전례 없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한 관계자를 밝히고 즉각 철회하라. 아니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국민들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호응하는 논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 보수 정치의 두 기둥이 이승만과 박정희 아닙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키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